자, 조국은 남았다. 예. 그동안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인사를 책임져 왔던 조현옥이라는 여성 인사수석 비서관이 있었죠. 근데 이제 결국 교체가 됐습니다. 먼저 영상 하나 보시고요. 어떤 내용인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인사청사 이번에 계속 책임지고 인사수석 자리에 연연해 하지 않신다고 하셨는데 물러날 생각도 있으시겠네요? 네? 물러날 생각도 있으시겠네요? 저희는 언제나 물러날 생각을 가지고 정말 국민의 아니 국회의원 화가 안 나요 정말? 민주당 화가 안 나요? 예? 너네들 나라에 화가 안 나니까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실 인사수석에 김혜숙 현재 법제처장을 임명했습니다. 자, 조현옥 인사수석 비서관 결국 김민지 기자 일단 교체가 된 것이죠. 네, 예. 청와대에서 인사가 났는데요. 방금 보셨지만 청와대 인사수석을 포함해서 법제처장이라든지 국세청장 인사가 났습니다. 차관급 인사를 단행한 건데 사실 그동안 저렇게 논란을 빚어왔던 조현옥 인사에 대해서 조현옥 수석이 이제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들이 있었다. 심려를 끼쳐드린 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면서 떠나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이제 청와대에서 발표하는 장면을 보면 참 이게 좀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어제 저 인사 발표 내용을 지금 저 마이크 앞에 서서 읽고 있는 그러니까 교체가 되는 조현옥 인사수석이 본인은 이제 교체 대상자예요. 교체 대상자가 후임 인사를 발표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게 위원님 그건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예. 이제 조현옥 인사수석이 경질된 게 아니라 네. 2년 했으니까 물러나는 거란 이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주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지금 문재인 정부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노무현 정부 때 우리 우군이 등을 돌려서 굉장히 어려워졌으니까 우리 식구들은 끝까지 챙기겠다. 그래서 사실은 소득주도 성장이 야당에서 이제 실패라고 주장합니다만 그 대표적인 인사인 장하성 정책실장을 또 중국 대사로 발탁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계속 인사를 하는 것 같고. 근데 어떤 의도와는 상관없이 어쨌든 이제 조현옥도 수석도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그게 다 의미가 없어진 게 새로운 인사수석이 들어오면 뭐합니까? 인사는 지금까지 해온 대로 똑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코드 인사, 회전문 인사. 지금 새로운 인사수석, 김혜숙 인사수석, 네. 법제처장, 이런 분들이 다 새로운 인물을 반탁한 게 아니라 기존의 인물들을 다시 재활용한다고 할까요? 네. 그렇게 하니까 어떤 저런 포맷을 바꾼다 하더라도 국민들한테는 전혀 감동이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현옥 인사수석이 이제 물러나고 후임 인사수석에 지금 이도훈 의원께서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 김외숙 법제처장, 그러니까 법제처장을 하다가 바로 지금 이제 인사수석으로 이제 온 겁니다. 조현옥 수석 후임으로. 근데 김민지 기자, 일단 김외숙 수석, 어떤 인물인지 잠깐 좀 소개 좀 해줄까요? 네, 일단 1989년 사법시험에 이제 합격했는데 이제 변호사 출신입니다. 그런데 1992년에 그러니까 변호사로 이제 활동을 시작했는데 부산에서 활동하던 당시 문재인 변호사를 찾아가서 나도 당신처럼 좀 노동 인권 분야 전문성을 쌓으면서 좀 일하고 싶다 이렇게 의사를 전했다고 해요. 그래서 좀 오랜 인연이 있는 그런 인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법제처장 말씀해주신 대로 지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에 포항여고를 찾은 적이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김혜숙 수석이 나온 곳인데 여기에서 특별한 인연을 좀 언급하기도 했어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목소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포항여고가 우리 지역의 완전히 명문 여고잖아요. 아세요? 우리 김외숙 법제처장이 포항여고 출신이거든요. 저하고 오랫동안 변호사를 같이 했기 때문에 제가 옛날부터 포항여고 자랑을 많이 들었어요.
과거에 참 인상 깊은 사진이 하나 있더군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변호사 시절에 법무법인 부산이라는 곳에서 일했는데 변호사 간판이요. 변호사 문재인이 저 위에 있었고요. 변호사 김회숙, 맨 밑에 변호사 노무현 이렇게 법무법인 부산 시절에 저 이름 석자가 3명의 이름에 이제 간판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 부장 이런 거죠. 이 김회숙 그 후임 인사수석이요. 우선은요, 문제는 인사수석은 인사를 잘해야 되는 자리인데, 뭐 인사 경험이 전혀 없는 인사라고 하는데, 이게 좀 적절한 인사입니까? 어떻습니까? 자, 우선 예. 이 정부의 인사, 참사라고 왜 불리는지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중도 사퇴한 차관급 이상이 11명입니다. 예. 전부 다 인사 검증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이 강행된 고위직이 15명입니다. 아이고야. 네. 예. 그렇다면 인사수석을 교체한다면 뭔가 전문성 있는 사람이 와야 되거든요. 예. 물론 김외숙 신임수석 훌륭한 분이에요. 1992년에 법무법인 부산을 찾아서 노동전문 변호사 되고 싶다. 그 시대 상황에 굉장히 용감한 일이죠. 용기 예. 있는 행위죠. 네. 그런데 그때의 일과 지금 인사수석으로서 그러면 어떤 인사에 있어서 새로운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느냐? 지금까지 인사참사 그 부분이 앞으로는 없을 것이다. 아하. 이런 메시지를 줄 수 있냐? 이건 완전히 별개거든요. 예, 그리고 예. 인사수석 교체는 사실상 예정이 돼 있는 사안이었어요. 첫째는 이런 수많은 인사 참사에서 지금까지 인사수석이나 민정수석이 경질되지 않았다는 것. 이게 오히려 뉴스죠. 어떻게 보면 인사수석 교체는 만시지탄입니다. 예, 그리고 예. 두 번째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인사비서관만 지금 기소가 됐거든요. 그러면 인사수석은 그냥 교체하고 민정수석은 남겨놓는다? 이건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지금 감동이 없다. 이런 감동이 평가가 없다. 많습니다. 자, 바로 이런 연장선상에서 조현옥 그 인사수석이 이제 사실상 경질된 것이다. 인사참사 논란과 관련해서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정작 김민지 기자, 이 사람은 건재하다.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논란이 있죠? 네, 방금도 조 부장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조국 민정수석은 그대로 놔두고 왜 인사수석만 교체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반쪽 문책 인사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오시죠. 조국 민정수석은 인사검증 총책임자시잖아요. 그쵸? 책임 통감하시죠? 저희가 제출했던 7대 비리 원천 배제 기준에 해당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거짓말. 강경화 장관 위장전입 듣지 않습니까? 7대 원칙에 배제되지 네, 않습니다. 자, 찾아보십시오. 자, 찾아보십시오. 저기 답변을 하시고요. 전 의원님, 그렇게 찾아보십시오. 주고받고시기로 하지 마시고. 찾아보십시오. 자, 잠깐만요. 찾아보십시오. 잠깐만요. 가장 큰 책임이 큰 조국 수석은 그대로 놔두고 깃털인 조현옥 수석만 경질했습니다. 조국을 위한, 조국에 의한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사랑 인사였습니다. 이 영상 볼 때 우리 식구끼리 하는구나. 자기 식구끼리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제발 앞으로 3년이 더 중요하지 않는가. 자, 그러니까 인사 검증의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조국 수석은 그대로 남겨뒀다. 조현옥 수석만 사실상 경질했다. 글쎄요, 사실 이 비판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된 대목일 텐데요, 이 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렇게 국정을 운영하는 스타일을 보면은 예. 그 뭐 경제같이 본인이 잘 모르는 분야는 뭐 논외로 치더라도 본인이 잘 안다고 생각하는 분야. 대표적인 게 이제 지금 남북 관계하고 그 사법부 관련 문제입니다. 이 예. 부분은 본인이 그립을 강하게 쥐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려는 그 의욕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 대표적인 게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제 공수처 설치, 그다음에 뭐 이른바 뭐 사법부 개혁 이런 게 되겠죠. 그런데 이걸 지금 추진해서 어느 정도 막바지에 성과가 올 수 있는 단계라고 이제 생각을 할 텐데 지금 조국 수석을 바꾸면은 그 새로 온 수석이랑 다시 손발을 맞춰서 하기에는 너무 불편한 게 많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조국 수석은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 바꾸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조 부장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어떤 업무의 연속성이나 이런 걸 따져봤을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이도훈 의원 생각이신데요. 예, 업무의 연속성 측면은 조금 연속이 되면 안 되죠. 이렇게 인사 참사가 계속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인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인사수석이 추천권을 갖습니다. 그리고요, 민정수석은 검증을 하죠. 예. 그런데
추천도 잘못되고 검증도 잘못됐기 때문에 인사참사가 벌어졌다는 것. 이게 대체적인 평가예요. 예. 그런데 민정수석은 그대로 둔다? 아니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죠? 책임자를 책임지지 않게 하는 것. 그럼 공직사회가 뭐가 되겠습니까? 공직사회가 이러니까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안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청와대 원년 멤버 중에 유일하게 조국 수석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죠. 이것은 예. 조국 수석의 입지가 그만큼 강화된 거예요. 아하. 원년 멤버 중에서 조국 수석만 살아남았습니다. 여기에 인사, 그다음에 사정, 네. 공직자 검증 이런 권한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국회에서 처리해야 되는 뭐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다 총괄하고 있거든요. 이건 정말 막강한 권한이죠. 예. 왕수석이 된 겁니다. 왕수석이 그렇기 때문에 됐다. 예. 조국을 위한 인사 저는 동의합니다. 조국 수석의 영향력, 권한이 그만큼 강화된 거예요. 예. 이런 상황에서 김회숙 신임 인사수석이 과연 무슨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근데 조국 수석이 유임은 됐지만 영향력이 뭐 커지거나 뭐 지금 정도로 유지되거나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예. 그 청와대하고 지금 여권 내부에서 그 조국 수석에 대한 약간 뭐 편제? 재평가라고 하긴 재평가. 뭐하지만 좀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는데 첫째는 아까 우리 주 부장도 잘 설명했지만 기본적인 업무 있지 않습니까? 네. 인사검증 문제도 있고 공직기강 문제도 굉장히 문제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검경수사권 고위 공직자 범죄수사처 이게 다 지금 안 되고 있죠. 개헌도 예. 그랬고 두 번째는 약간 정치적인 위상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산 출마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실제로 그 부산 현지 여론이라는 게 예. 우리 언론에서 나오는 그런 분위기하고는 많이 다르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출마할지도 그 굉장히 모르겠고 예. 작년 12월 31일 날 법사위원회에서 그 야당 의원들과 그 질문 답변을 주고받았죠. 그거를 본 여권의 그러니까 원로 정치인이라고 할까요?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요? 조국 수석은 정치를 할 생각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할 수도 없을 것 같다. 지금 답변하는 태도를 보면 네. 이거는 정치하려는 사람의 답변이 아니고 예. 또 저런 식으로 답변하면은 정치를 해도 성공하기 어렵다 이런 진단을 내놨는데 예. 저는 그분의 진단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국 수석 얘기까지 해봤습니다.